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외국인이 주도하에 움직이는 장세에 대한 분석 및 외국인 순매수로요 향후 주도주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8월 2일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요 12포인트가 하락한 243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7일 만에 하락 반전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가 내린 804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자, 우리가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주 초반에 조정 양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름대로 선방한 하루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 증시가 1.4%, 대만 증시도 1.5%, 중국 증시는 장중에 3% 넘는 약세를 보이다가요 낙폭을 축소한 2.2%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난 이유는요, 자, 미국의 하원 의장이요 대만 방문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그걸로 인해서 대만 독립 문제를 놓고 미중 마찰이 확산될 우려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일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에, 그렇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저항을 맞고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 미국 증시도요 60일선을 돌파한 121선에서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다 동반적인 순 고르기가 나타나고 있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는요, 이 주가가 상승 전환할 때 처음에는 21선 맞고 빠지고, 그 다음에는 61선 맞고 빠지고, 돌파한 다음에 120선 맞고 빠지는 그런 모습에서, 예, 지금 거래소 시장 쪽에, 그죠? 60일 이동 평균선요, 한 2,470포인트 가까이 되죠. 아마 요거를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그죠? 아마 2,550에서 2,6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121선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그죠? 나름대로 지수가 한번 크게 밀려도 되는데, 자, 안 빠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세력들이 종합지수를 더 상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내일 재료가 하나 있죠. 지금 서부 텍산 원유가 배럴당 94달러 수준인데요. 내일 바로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석유 증산에 대한 회의가 열렸어요. 만약에 증산이 결정이 나면은, 그죠?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가 완전히 굳어지는 겁니다. 지금도요, 유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럴당 94달러 수준인데, 이거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했지만은, 만약에 공급량을 증가시켜서 유가가 하락한다면 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더 확신감이 가지면서 증시는 안정감이 가질 수 있다. 지난 7월 중순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했죠. 아마 그러면서 방문하면서 한 3주 뒤에면은 이 효과가 나타날 거다는데요. 바로 그 3주 뒤가 내일 열리는 오페크 플러스 회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오페크 플러스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지금 뭐 반반 정도로 보지만은 이 바이든의 말 한마디, 그렇죠? 3주 뒤에 조금 영향이 나타난다. 그러한 부분에서 증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에서 만약에 내일 유가가 증산 소식이 원유가 증산 소식이 전해진다라면, 그죠? 주가에는 크게 플러스로, 그죠? 상승 쪽으로 오히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는, 그죠? 외국인들이 수급이 지금 많이 바뀌면서 7월 한 달에 만에 또 코스피 시장 쪽에서 2조 3천억 원 매수했죠. 8월에 들어서도 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2,900억대를 순매수를 했어요. 어제도 1,000억대 순매수죠.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 세력이 외국인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물론 선물 시장 쪽을 보면요, 오늘 2,700억을 매도했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선물 움직임을 보면은 매도와 매수 교차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오늘 크게 빠져도 되는 자리에서 또 아시아 증시도 크게 빠졌는데 우리 증시 안 빠졌다는 얘기는 좀 상방으로 보고 있다. 그 신호를 볼 부분이 내일 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오전서부터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렇죠? 예, 아마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나.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다음 달 9월이죠. FOMC 회의가 22일 날 열려요. 한국 시간으로요. 아마 금리 인상인데 0.5 미만으로만 나온다면요. 이하로만 나온다 그러면은 안정 랠리 나오고, 그죠? 또 우리나라 추석이 9월 중순경에 좀 빠른 추석이에요. 자, 이때까지 이 전후로 해서 경기 지표가 침체된 구체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당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돌파돼서 그러면은 2,550에서 뭐 2,600 사이, 그죠? 이러한 박스권을 움직임을 9월 중순 이후까지 나타났다가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서부터 만약에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면은 주가는 다시 하락이요. 만약에 경기 침체 신호가 경기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위를 조금 더 열어놓고 박스권으로 대응하자. 지금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절반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은 증권 강연회 있죠. 물론 유료입니다. 저희들의 8월 7일 일요일 날 오후 2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강연회가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여기 010-2420에 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 자세히 볼까요? 자, 일시 2022년 8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 홀이고요. 지하철역으로는 7호선 13번 출구에서 한 도보로 한 5분 거리죠 정도. 주차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5만원. 그래서 주 교재 외 특집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회원분들에는 조금 할인된 3만원이고요. 주요 내용, 강의 내용은 8월 안도랠리 장세 전망 및 손실 회복을 위한 주도주 분석,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엔터주, 바이오주 등 여러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외국인 주도하에 당분간 좀 더 상방으로 열어놓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많은 종목이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이끄는 장은 종목이 상당히 압축이 됩니다. 업종 대표주 위주로.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좀 압축해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외국인 순매수 종목 최근에 움직임 우리가 지금 종목 패턴을 할 때요. 하방 경직 종목, 그보다 한 레벨 더 올라간 종목, 그리고 바닥권을 다지는 종목, 그리고 또 일부 바닥권 좀 올라온 종목인데 일단 하방 경직 종목, 덜 빠지고 덜 오르고 옆으로 쉬는 종목 관심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군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남들 6월달에 지수 크게 하락할 때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띄우겠다. 낙폭 가대주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키 맞추기가 끝나면은 이제는 덜 빠지고 안 오른 종목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서 우리가 계속 하방 경직 종목 스터디드래곤 그리고 엔터주죠. JYP라든지 YG엔터 그리고 음식료, CJ 제일제당, 자동차, 기아, 현대차 다 이런 종목군들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지난 일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엔터주를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엔터주, K-팝의 글로벌 팬덤 확장, 특히 8월달 이후서부터요. 각 엔터사들에서
이 옛날 가수들이 컴백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컴백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 글로벌 팬덤이 이 경기, 그러니까 침체다 뭐다 이런 상관없이 그렇죠? 무관하게 팬덤 확장이 돼서 실적 성장이 크게 좋아질 수 있다 해서 엔터주가 저는 8, 9월 달에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중에 아마 많이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좀 하이브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새롭게 내가 엔터주를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JYP라든지 SM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JYP, 트와이스가 26일날 컴백할 예정이라 그러죠. 또 이외에도 소속 가수들이 3분기에 신곡을 발매할 예정이었어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900억 이상을 바라보죠. 작년에 579억이었으니까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2분기 이제 영업이익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한 182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죠?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JYP 특히 기술적 분석을 봐도 좀 뒷부분에서 차트를 보이겠지만요. 이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쉬어주고 있다. 자, 그만큼 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M 2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진할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한 28% 감소한 198억. 그러면 JYP보다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2분기 좀 더 좋아지죠. 근데 28% 감소하지만 이것은 이제 기저 효과. 작년에 이제 걸그룹 에스파가 했는데 상당히 인기였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영업이익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인데, 자, 걸그룹 에스파가 요번에 다시 앨범을 판매를 하는데 선 주문량이 161만 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다. 특히 이 초동물량, 그러니까 발매 첫 주 판매량이 최고로 기록을 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SM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나 감소한다. 그러면은 가까운 시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이제 실적들이 다 발표가 될 텐데 가까운 기일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주가가 뜨기가 힘들겠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부진 발표가 나고 끝나면은 아까 말한 에스파의 이 지금 초동 물량이 신기록을 세웠듯이 걸그룹에서 그러면 실적이 3분기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분기 걸 보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SM은 2분기 실적 발표 날이라든지 그 전날 조금 비중을 늘려도 된다는 얘기여서 저는 엔터주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두 종목 중에 우리가 좀 선택을 해서 조종시마다 좀 물량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 좀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방송을 보고요. 자, 하이브가 오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것 종목들은 다 강보를 끊었는데 얘만 낙폭이 좀 심화됐어요. 자, 그 이유를 보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요. 이 BTS의 군 복무 중 국익 차원 공연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어제 장중 한때 12,500원 한 7.1%나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에 다 밀려서 오히려 하락 마감했죠. 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오늘 크게 좀 출회됐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보면 구복무중 그러면 이제 이 BTS의 군입대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걸로 반응 본다. 지금 병력특례법이 국방위에 산정이 됐지만은 조금 가능성을 좀 낮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엔터 중에서 약세다. 하지만 하이브 2분기 실적이요. 내일 발표인데 866억. 아까 SM이라든지 JYP 182억, 그렇죠? 198억. 차이 많이 나죠. 물론 이제 시총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또 신인 걸그룹 뉴진스가 이 데뷔 앨범 선 주문량이 한 44만 장이라 그러죠. 지난 5월달에 걸그룹 최초 데뷔했던 르세라핌이 한 30만 장이니까 훨씬 이 흥행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또 하이브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 한 22만원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YG엔터는 2분기 영업이익이 87억
그렇죠?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실적 조금 안 좋다, 그렇죠? 물론 이제 블랙핑크가 다음 달에 컴백할 예정인데 조금 다른 거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신규는 JYP 라든지 SM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시고, 하이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JYP, 그렇죠? 자, JYP 우리 6월달에 크게 하락할 때는 그래도 덜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고 대비해서도 크게 빠진 폭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하고 쉬고 있다. 그리고 수급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SM도 마찬가지죠. SM은 이동평균선하고 혼조죠, 그렇죠? 아까 이 JYP 같은 경우는 돌파한 이유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 줄고, 그러니까 매물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서 요 두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YG 엔터는 조금 떨어지고,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더 못 올랐어요, 그렇죠? BTS의 이제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죠. 아마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하이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한다는 저는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한 3종목에서 많게는 5종목을 보유한다면은 묶음, 전기 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가 같이 움직인다 했어요. 근데 반도체 계속적으로 제가 전주, 전전주, 그죠? 계속적으로 반도체 미국의 지금 성장주들이 올라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잘 올라가지 못한다. 그럼 국내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조금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조금 빠른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스마트폰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만약에 삼성 전기 쪽으로 조금 움직인다면, 만약에 내일 지수가 움직인다면 좀 대형주 또 실적 좋아지는 삼성 전기 쪽 바라보고, 또 한 묶음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가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렸죠. 2차 전지, 뭐 삼성 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죠? 포스코 케미칼, 그죠?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그죠? 주가 한번 크게 움직이는 양상 보여서 하방 경제 상당히 좋고, 또 친환경 에너지, 최근에 풍력주라든지 태양광, 그죠? 상당히 움직임 상당히 양호하죠. 자, 이 중에 한두 종목 정도,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 우리가 삼성 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별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K컬터, 그러니까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아까 엔터주 말씀드렸죠. 종목, 또 기타 음식료. 저는 음식료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최근 좀 조정을 받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으로 봐도 된다. 그리고 단기, 그리고 현금 종목으로 해서 요렇게 뭐 한 3종목에서 5종목 정도로 하면은,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 또 낙폭 가대주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하방 경직 종목하고, 그렇죠? 낙폭 가대주는 더 사진 말고 올라오면은 조금 손실을 채서 줄여서 하방 경직 종목으로 비중을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낙폭 가대 종목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다가 또 시장이 좀 꺾이면은 또 동반적으로 더 빠르게 내려옵니다. 근데 주가 관리를 했던 하방 경직 종목은 나중에 좀 시장이 안 좋아도 뒤늦게 빠집니다. 그래서 팔 기회가 더 많다. 또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하방 경직 종목에 조금 더 신규, 만약에 비중을 확대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하방 경직 종목을 노려라 하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친환경 에너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주를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요번에 480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미국의 감축 법안이 통과가 유력해진다 그러죠. 아마 거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풍력주도 수혜가 되죠. 삼강 L&T. 자, 삼강 L&T가 이번 달에 SK그룹의 피인수 마무리가 되면서 아마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되죠. 또 수주 잔고도 크게 증가해요. 1분기 말 기준으로 한 2조 1000억 정도 됐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한 3조 원을 상회할 걸로 추정이 되면서 이런 수주 잔고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성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지난 7월 말에
본계약 체결이 예상됐던 대만과의 하부 구조물이 7월 말에서 8월 말로 한 달간 연기됐지만은 아마 상강 LNT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되죠.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3강 LNT 아마 역사적 신고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부분이 크게 지금 흑자가 7분기 만에 전환됐다나요? 그렇죠? 7분기 6개 분기 연속 적자였으니까는. 근데 이러한 종목은 지금 많이 상승한 부분이 때문에 따라가진 말고, 만약에 조정이 조금 길게 나오면 그때 매수든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죠? 이게 크게 뜰 때마다 조금 줄이지만 비중을 너무 많이 줄이지 말라 그랬어요. 얘네 종목군들은 이미 어떤 단계를 넘어섰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이동평균선, 뭐 20일 저항, 하락, 돌파, 그리고 60일 저항, 20일 지지 이러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는데, 그 단계가 조금 지난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에서 한번 크게 거래시에서 과열되면은 뭐 한 20% 정도 한번 줄여보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한번 크게 올라서 또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과열 신호가 나오면 또 한 뭐 20% 이런 식으로 조금씩 또 긴 패턴으로 물량을 좀 축소하고, 만약에 좀 조정이 한 3, 4일 나오면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낙폭 가대 종목군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낙폭 가대주도 시장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그냥 쉼없이 같이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 종목이 새롭게, 근데 갖고 있는 종목은 일정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까지는 아마 같은 상승 흐름은 우상향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 중에 NK맥스 최근에 국제 학회 그죠? 계속적으로 채택이 됐어요.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 그리고 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라 그러죠. 그리고 또 이번 8월 6일에 열리는 세계 폐암 학회, 또 9월에는 유럽 종양학회. 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NK 세포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이런 학회에 채택이 됐다. 그 얘기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기술 수출 가능성 부각이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메리츠 증권에서 NK맥스에 360억을 투자하죠. 아마 기술 협력, 메리츠 증권이 이쪽 분야가 강하다 그러죠. 기술 협력 및 이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서 NK맥스. 그리고 오늘 롯데관광개발 오프닝 수혜주인데요.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10만 명이 다시 돌파가 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의해도 시장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 그만큼 바닥권 인식이 강하다라는 걸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적 부분보다 2분기 매출이 한 521억. 전년에는 한 360억이었어요. 근데 520억 크게 늘었죠. 근데 하반기 분기별로 800에서 900억. 그러니까 실적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한다. 그죠? 저는 계속적으로 바닥권이니까 좀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 관심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좀 크게 빠져 시장도 나쁜 데다가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갔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텐데,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닥권 인식이 그만큼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식료 CJL 제당 8월 9일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2.3% 감소한 4,589억 정도 내다보지만은 시장 기준치에 부합할 걸로 보죠. KB증권에서. 자, 왜냐하면 이 곡물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가 됐지만은 제품 가격에 이 원재료 비료 상승을 부담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새 곡물가 가격 하락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마진이 크게 남는다. 오히려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러한 종목군들은 산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음식료들이 한번 곡물가가 크게 올랐다가 하락하고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런 이유로 마진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달 이렇게 짧게 가는 것이 아니라 2, 3년 정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부분 관심. 또 여기에 대상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또 대형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 정도, 요 정도, 그죠? 우리가 일단 내일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지금 상강 LNT 지금 나올면서 상승이죠. 그래서 또 조정을 받아서 뭐 23,000원대 오면은 단기적인 관점 접근을 하고, 만약에 이대로 치고 가면은 내일도 거래가 한번 크게 틀렸었다면 내일은 뭐 한 20% 정도 한번 줄여주는 거죠. 여기서 크게 강하면은 소폭 줄이고, 좀 밀리면은 다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CJ제일제당, 그죠? 최근 한 4월 정도 좀 약세 모습인데 조금 작은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NK맥스 바닥권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수준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기 만약에 지수가 내일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죠? 오늘 그러한 모습이 조금 약간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상방을 좀 더 열어놓은 박스권 움직임이 9월 중하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6월 달에 크게 하락한 거에 대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봐달라 해서 낙폭 가대주는 좀 더 끌고 가고, 오히려 매수는 단기적인 관점 접근은 하방 경직 종목이 2, 3일 빠질 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손실들은 다 났을 겁니다. 지금 보유 종목도 손실난 크게 본 종목, 좀 덜 종목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요번 9월 달까지 손실을 크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세인데, 자, 혼자 하기 부담되고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